자, 샘플로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쪽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 서로 다른 그림이 미리 이제 입력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양도 좀 바꾸고 크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도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처럼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모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홈에 보게 되면 서식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본을 클릭하고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자, 다음 그림에 가도 그렇게 적용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이 모양이 아래에 있는 거에 반영이 되지만 크기와 위치는 반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서식 복사인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 이 모양은 그대로 베껴주는데 이런 크기와 위치 같은 거는 복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비디오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개체들의 모양들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엑셀이나 뭐 워드나 우리 아래 한글 경우도 그런데 매크로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그 매크로인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발 도구 메뉴에 보게 되면, 이 혹시 개발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이쪽에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기타 명령에 들어가면 이쪽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이쪽에 개발 도구가 나오는 거고,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하면 이게 꺼져 있거든요. 이거를 켜주면은 이 메뉴가 나옵니다. 이 상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거는 엑셀 프로그램인데, 엑셀 프로그램 경우에는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보이죠. 파워포인트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자, MS 워드인 경우에도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매크로를 만들 때 내가 이쪽에서 계속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기억을 했다가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 워드에도 매크로 기록이 있고 이 엑셀에도 매크로 기록이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는 매크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아주 예전 버전에, 그러니까 2003 버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파워포인트에서만 이 기록해서 내가 어떤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매크로는 순수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짜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배우기도 쉽지 않고, 물론 이제 열심히 배우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배워가지고 요거 그림 위치 바꾸자고 그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워포인트에 없는 매크로 기능을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플러버스 매크로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매크로 creato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원래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좋은 프로그램들은 또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내가 구입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내가 뭐 기부금 같은 걸 낼 수도 있지만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약간 프로그램이 뭐 느려지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버그들은 있는데, 뭐 그런 대로 쓸만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버전은 5.4.0이 최신 버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물론 윈도우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뭐 약간 현대식처럼 보이진 않지만
또 이렇게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액션 하나하나가 쭉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고 그걸 이쪽에서 재생을 시키면 자기가 한 번 더 흉내를 내서 똑같이 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 매크로 프로그램에 내가 하고 있는 액션을 기억을 시킬 때 내가 하고 있는 액션이 키보드를 쓰는 걸 수도 있고 마우스를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마우스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마우스를 쓰면은 굉장히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실제 내가 원하는 동작이 반복될 때 그 해당 시점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자, 휠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뭐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자 이것도 다 기록하겠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일단 여기를 기록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내창이 떠요. F9를 누르면 녹화를 시작하고 또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F9를 잘 쓰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키를 바꿀 수는 있어요. 다른 걸로. 그런데 F9가 원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키일 수도 있거든요. 엑셀 같은 경우에도 F9 키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위쪽에 있는 요 메뉴바가 생기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이 마우스로 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을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모양을 바꿔주는 걸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새롭게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 녹화 버튼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럼 이거 클릭하고 제가 이쪽에 그림 서식에서 동그라미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쪽에 쭉 끌어서 맞춰줍니다. 위치도 잡아주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녹화 끝. 그러면은 이 기능이 녹화가 된 거죠.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좌표도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다음번에 가서 여기에도 아까 녹화한 거를 그대로 자, 이제는 아까 내가 보여줬으니까 네가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땐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재생 버튼 클릭합니다. 그 혼자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아까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마우스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림을 줄일 때 이쪽 그림을 이렇게 줄이죠. 이렇게 줄이면 저는 마우스를 이 그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이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녹화시킬 때는 아까 처음에 이쪽 부분부터 녹화를 시켰거든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지금 작업하고자 하고 있는 그림의 위치나 모양도 원본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나 그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매크로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마우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키보드로만 매크로를 기록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없애고 없앨 때는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다 지워요. 이제 지우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게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우스도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여기 컨트롤 클릭도 없애고 그래서 오로지 나는 키보드로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내가 어떤 매크로 작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새로운 매크로를 만들 때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디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은 중간에 하다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닫아서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만들었던 거를 다 원위치를 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또 키보드로 하나하나씩 또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녹화하기 전에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 서식을 눌러서 이거를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마우스만 살짝 올려놔도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우스로 하지 말고 키보드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키보드로 어떻게 이거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어디에 그 초기 값이 설정되어져 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한번 눌러요. Alt 키를 한번 누르면 지금 Alt 키가 눌려져 있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눌렀다가 지금 뗀 거예요. 그러면은 메뉴 상단에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또는 숫자로 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림 서식인 경우에는 JP가 나타나요. 이렇게 JP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 JP가 나타났으니까 J를 한번 누르고 P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그쪽 메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요 그림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펼치기 위해서는 요 K를 선택합니다. K 마우스로, 이제 키보드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에 아무런 스타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 게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림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그림은 미리 다른 서식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요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다른 게 눌려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홈 키를 한번 눌러주고 홈 앤드 할 때 홈키예요, 키보드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기준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키로 그 숫자만큼 가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른 숫자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된 거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를 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원본 그림의 동그라미 스타일을 씌우는데 마우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크기는 이쪽에 바꾸는 거예요. 크기와 위치는 이쪽인데 여기를 클릭하면 바뀌는데 이쪽 크기와 위치는 또 클릭하면 안 되죠. 키보드로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Alt 키를 누르고, 자, JP를 누르고, 그러면 그쪽에 뜨는 기호는 SZ입니다. SZ. 그러면 이쪽에 크기 버튼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얼마쯤. 그럼 이 정도다. 내가 일단 정했어요. 정했으면은 우리가 보통 봐야 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게 높이, 너비하고 가로 위치, 세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자, 그 네 가지가 바뀌죠. 그럼 저것도 이 마우스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03, 10.57, 그 다음에 27.9, 083 이거는 따로 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키보드로 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자, 여기가 처음에 펼쳐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칸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클릭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칸으로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키보드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펼쳤을 때는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칸으로 이동할 때는 바로 이 키를 눌러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키를 누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키들이 작동 안 하거든요. 이거 바깥에 나와 있을 때에만 E니 T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여기가 선택되어 있다면 요 칸으로 높이 칸으로 이동할 때는 자, 탭 키를 한 번 치면 크기가 되고 한 번 치면 높이가 되죠. 자, 이때 7.03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 탭.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10.57을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면 이제 파랗게 씌워질 때가 있고 아까처럼 껌뻑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껌뻑이면은 이것도 마우스로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치면 줄어들긴 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가 5글자인지 6글자인지 그 안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치면 딜리트 친 숫자만큼만 지워지니까 이런 것도 Shift and 키를 눌러서 Shift and 그 전체를 다 씌워서 여기다가 10.57 이런 식으로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 위치로 가야 되겠죠. 제일 아래쪽에 이쪽에 가로 위치로 가야 되니까 탭키를 그쪽 갈 때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이 탭은 계속 기록이 되겠죠. 나중에 여기도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다 했으면 자 이렇게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터 치면은 모양이 바뀌는데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새로 또 녹화를 할 때는 또 여기를 기준점으로 시작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이 여기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 탭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고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그림에서도 다시 이 크기 위치 창을 불렀을 때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몇 번 해보다가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기준점이 틀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매크로를 녹화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매크로를 만들 때에도 항상 이 기준점, 시작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 녹화한 매크로를 어떤 특정 지점에서 수행을 할 때 기준점이 잘못되면 뭐 3칸을 점프한다. 그래도 기준점을 중심으로 3칸을 점프하는 거여서 기준점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내가 이제 녹화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다시 백을 시켜서 자 원래대로 만든 상태에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이쪽에서 키스트로크만 키보드로만 쓰겠다라는 게 확인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자, 녹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메뉴바가 나와요. 메뉴바가 나오고 여기 실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눌러야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는 녹화가 되지 않지만 키보드로 뭔가 작업하는 거는 전부 다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뭔가 내가 잘못 쳤다 그래도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처음에 제가 생각한 순서대로만 잘 정리해서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를 눌러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녹화 시작한다고 오른쪽 아래에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JP 자, 그 다음에 그림 스타일을 적용할 거니까 K를 누르고 자 홈키를 눌러야 된다 그랬죠. 홈키를 한번 눌러서 기준점을 정확히 지금 홈키가 눌러져 있지만 홈키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로 가기 위해서 Alt JP를 눌러주고 자 크기와 위치는 SZ죠. SZ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점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높이로 가기 위해서 탭을 2번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약속했던 7.03을 눌러주고 탭 그러면 이제 이게 확 움직여 버려서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Shift End 그 다음에 바로 10.57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탁 바뀌었냐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만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너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도 뭐 감안해줘서 해주면 되는데 아까는 우리 연습할 때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0.57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아래에 있는 가로 위치로 갑니다. 탭키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탭키 자 여기 가게 되면 여기는 20.79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그러면 세로 위치 0.83이 됩니다. 됐죠? 확정하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탭키를 하나 둘 셋 그렇게 했더니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서식의 위치 크기 아이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작업을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쪽에 들어가서 녹화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녹화가 끝났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그럼 여기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눌러서 재생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바뀌죠? 자, 이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봤더니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다녀서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면은 자 왼쪽 위치가 왼쪽 오른쪽 위치가 크기는 뭐 그대로겠지만 11.65 1.12로 바뀌면 좋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이쪽에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했던 순서들이 여기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20.79 그러니까 처음에 20.79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11.65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가 아니고, 자, 이것도 이제 글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바꿔도 되고 여기에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때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스트로크 추가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11.65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10, 1,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놔두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는 딜리트. 그 다음에, 요 0도 필요가 없죠. 11.65니까. 이것도, 딜리트. 그 다음에 6, 5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6. 그러면 여기에서도 6이 들어갔고 6, 5. 6 여기가 5니까 5. 그 다음 6, 5가 들어갔고 요 두 개는 필요 없죠. 그 딜리트 치고 딜리트 이렇게 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입력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실행해 보면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밀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라이트를 한 번, 두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더블 클릭해서 몇 번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8번.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가 8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게 딜리트. 이렇게 해서 없어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또 이게 잘 저장해 놨다가,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다른데 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럼 써먹을 수도 있고, 뭐 요번 한 번만 쓰겠다. 그러면 하고, 그냥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근데 MS 워드나 엑셀이나 아량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걸 써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매크로 기능이 없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하게 되면,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곁들여서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